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케이스는요,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본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지연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러니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먼저 하고 나중에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진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뭐 상악 치아들이 다 좋지 않고요, 하악도 다 좋지 않으신데, 환자분이 제일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15, 16, 17 미싱되어 있는 부위를 회복하시는 걸 먼저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13번과 14번이 이제 스플린트 되어 있는 크라운이 있는데 13번, 14번도 그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아가 좋지는 않고 모빌리티가 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저기를 이제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은 안 하고 싶고 나중에 고치부를 회복한 다음에 하기를 매우 강력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유는 14번에 있는 디펙트 때문에 5번 자리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16, 17만 임플란트를 심고 15번은 캔틸레버로 템포러리 크라운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템포러리가 들어가면 이제 전치에 뭐 임플란트를 좀 하자. 그리고 전치에 임플란트를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도 임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제 제 계획은 MS 임플란트나 아니면 즉시 식립을 하면 이거 이미디어트 로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환자분하고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먼저 16, 17번을 회복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이너스가 좀 뉴마시데이션 되어 있는 6번 자리 정도의 뉴마시데이션 되는 것도 좀 보이지만요. 7번 자리 보면은 버티칼로 리치가 흡수되어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너스 코티칼만 남아 있어서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사이너스도 올리고 뭐 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치료가 좀 부담이 돼서요. 일단은 환자분한테 사이너스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16, 17번 부위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좀 같이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는 식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구강내의 모습이고요. 16, 17번 이렇게 보면은 연조직 디센스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절개 인시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절개선에 좀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절개선을 좀 설정을 하는 게 나중에 봉합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 사진은 사이너스 라테랄도 다 끝내고 16, 17번 부위에 오그멘테이션도 같이 버티칼로 오그멘테이션을 좀 같이 했던 거고요. 멤브레인 고정을 위해서 이제 본텍도 사용을 했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소세지 테크닉 정도는 아닌데 그냥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오그멘테이션을 진행했었던 그런 증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합한 후의 모습이고요. 아까 연조직 디센스가 있는 이런 부위들은 이제 버칼 쪽에 있는 플랩들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절개선에는 저런 디센스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도록 플랩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영상을 통해서 수술 과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절개를 하는데요. 절개는 그 버칼 쪽에 이제 디센스 있는 부분들이 절개선 위에 있다든지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너무 팔라탈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GBR 했을 때 이제 플랩을 닫고 하는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 있어서요. 또 너무 팔라탈 쪽으로 좀 가지 않게 대신 절개선은 그 디센스 있는 부분들이 절개선에 포함되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치료 계획 잡았던 것처럼 4번 부위에 이 디펙트가 좀 안 좋아서요. 디펙트가 좀 있어서 5번 자리 쪽에서 그냥 버티컬 이니션을 해서 4번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요. 6번, 7번에 이제 본 디펙트가 좀 있어서 플랩을 젖힐 때 보면 이제 본 디펙트도 보이고 어떤 글레이션 티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라프트를 할 때 저 부분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뼈가 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기에 붙어져 있는 어떤 조직들, 그 커넥티브 티슈들을 이제 조금 잘라내서 저기 스페이스를 조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테럴 윈도우를 먼저 형성을 합니다. 라테럴 윈도우는 6번부터 7번까지 임플란트를 같이 식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윈도우도 좀 와이드하게 만들어서요. 충분히 이렇게 그 사이너스도 충분히 올리고 그래프트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윈도우를 좀 와이드하게 형성을 했습니다. 윈도우도 이제 5번 자리 정도에서부터 쭉 있는 사이너스가 메지알 월이 그 정도 있어서 아퍼스트도 올렸고, 이제 커브 저렇게 각이 져 있어서 그 아치가 각이 져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좀 부러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너스 그 라테랄 월도 이렇게 좀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떼는데 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진 걸 저걸 그렇다고 석션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저걸 이제 잘 모아서 어시스트가 석션하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잘 모아서 나중에 이제 저거는 리포지셔닝 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이제 윈도우를 열 때 스타트 할 때 저는 큐렛을 좀 그 뼈하고 멤브레인 방리할 때 처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봐서 디스탈 쪽부터 원래 좀 많이 올리는데요. 그냥 멤브레인 올리기 편한 곳부터 합니다. 편한 곳부터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고, 그다음에 멤브레인은 충분히 와이드하게 특히 미디알 월 쪽 잘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동종고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이너스 안에는 이제 리저너레이션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동종고를 하는데 동종골은 FDBA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요. 캔슬러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리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돼서요. 최근에는 합성물들이 리제너레이션 성향이 있는 좋은 합성물들이 있어서요.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좀 뻣뻣한 멤브레인을 팔라탈 쪽에 좀 넣어서요. 그래서 리지의 버티컬 디펙트 있는 부분에 오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뻣뻣한 멤브레인을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월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소세지 테크닉 좀 비슷하게 좀 하려고 좀 플렉스한 멤브레인을 이렇게 본텍으로 고정을 해 놓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프로치를 했고요. 리지에도 좀 오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저기에도 동종고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종골만 사용하면 볼륨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에오스 콜라겐으로 같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윈도우 쪽에도 에오스 콜라겐으로 이렇게 좀 윈도우를 좀 막아주면은 좀 나중에 골창을 만들었던 뼈를 재위치시키는 데 좀 도움이 돼서요. 그래서 에오스 콜라겐으로 윈도우 형성한 부분은 저걸로 좀 메워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멤브레인, 운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멤브레인을 이렇게 본텍 하나만 저렇게 고정을 해놔도 멤브레인이 잘 안 움직여서, 나중에 이제 좀 그 멤브레인의 어떤 스테빌리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거했던 좀 처음에 윈도우 만들면서 쪼개졌던 그런 골창들은 다시 이제 재위치를 했습니다. 멤브레인을 덮기 위해서 버칼 쪽에 멤브레인을 댄 거라기보다는요,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리치 오그멘테이션 해야 돼서 버칼 쪽에 이제 멤브레인도 좀 대줬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랩을 닫는데 좀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덜 닫히는 것 같아서 릴리징 인시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테크닉적으로 좀 까다롭기는 한데요. 릴리징 인시전 한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버칼 플랩에 이렇게 약간 호라이젠탈한 수처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멤브레인 홀딩 수처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멤브레인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본텍 하나와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했던 수처는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통해서 가운데에 키 수처를 좀 하나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오그멘테이션 한 부위가 또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저 부위에도 키 수처의 형식으로 그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를 했습니다.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호라이즌탈 매트릭스 하는 수처처럼 이렇게 수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팔라탈 쪽에 있는 저 루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하는 게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입니다. 그래서 이벌전도 시키면서 위에서 좀 눌러줄 수 있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처가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로 저희가 저 부위는 이제 그 버티컬로 오그멘테이션을 좀 하는 부위여서 저 부위가 이제 벌어지면 결과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제 뼈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수처 형식으로 저 부위를 모디파이 로렐 수처를 했고요. 나머지 부위는 이제 뭐 키수처 호라이즌탈 매트리스와 모디파이 로렐 두 가지 수처로 키수처는 다 했고요. 나머지 부위는 그냥 인터럽티드 수처만 해주셔도 충분히 이렇게 잘 덮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들은 그냥 수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처를 하고 수처를 막 여름에 촘촘히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몇 개의 키 수처가만 가지고도 플랩을 잘 덮을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시전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플랩이 충분히 이렇게 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딩 인시전도 잘 해주시고 버티컬 인시전도 확실히 해주시고 하시면은 봉합하는 플랩을 덮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봉합한 후에 모습이고요. 수술 후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사이너스 안에 되게 이제 그라프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6, 17번 부위에 이제 버티컬로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부위에도 그라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뭐 중간에 봉합이 벌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 가지고요. 치유는 아주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16, 17번 부위에 식립을 했습니다. 초기 고정은 ISQ가 50 몇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서브머지드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봉합했습니다. 봉합은 그냥 플랩 디자인도 그냥 임플란트 2개만 심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고요. 처음 이제 계획한 것처럼 6번, 7번만 먼저 회복하고 나중에 5번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앞에 13, 14번을 어떻게 치료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할 거여서 16, 17번만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였고요. 지금 임플란트 식립하고 2주 후에 봉합살을 제거한 모습이고요. 연조적 치유는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이너스 안에 그라프트 머터리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컨솔리데이션 돼서 잘 있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6, 17번 임플란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로딩 하는 시점은 최소한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세컨 서저리를 하고 그때 이제 ISQ를 다시 수치로 확인을 하고 로딩 시기는 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시치아가 올라가지면 그 다음에 13, 14번 아니면 뭐 반대쪽 구치부 뭐 이런 거 이제 다른 부위의 치료도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